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6일 오후에 레플러 통신사에 한국인이 라면을 파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사진에는 라스피냐스에 사는 76세의 한국인이 라면을 팔고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냉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표지판도 함께 있습니다. 필리핀 운전자는 어르신이 집에 갈 수 있도록 물건을 사주자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왔으며 27일 오전 현재 198개 리트윗과 1300개의 좋아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운전자가 제품값을 지불해 한국인은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글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어렵지만 한국 어르신과 필리핀 운전자의 따뜻한 마음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 6개 지역에 대해 11월 한 달 동안 일반 지역사회 격리 GCQ 하에 배치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확산을 억제할 것이라고 27일 녹화방송에서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영 텔레비전에 방영된 연설에서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격리 조치가 여전히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GCQ 하에 배치되는 지역은 수도권, 바탕가스, 일로일로시, 바콜로드시, 따클로반시, 일리간시, 라나오 델수 지역입니다. 두테르테 정부가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없다면 이 수치를 작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당신이 믿는다면 이것은 당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코비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라위 시를 포함 라나오 델수는 10월 한 달 동안 수정된 MECQ 하에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와 다른 5개 지역은 월말까지 GCQ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4가지 봉쇄 수준 중 최소 제한인 MGCQ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듀크 보건부 장관은 지역사회 격리 분류가 회의 동안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말하면서 지방정부는 검역 분류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10월 28일까지 태스크포스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을 지시했으며 임기 내 부정부패에 대한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벨로 노동부 장관에게 해외에 좌초되어 있는 필리핀 국민들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으며 만성절 기간 동안 주류와 총기가 없는 모든 영혼을 평화롭게 축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듀크 보건부 장관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백신 구매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자신의 임기 내에 변칙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기소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7일 오전 방송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전 부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특히 공공고속도로 사업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공고속도로 사업부 빌라 장관에 대해서는 많은 업적을 가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중 한 명이라고 신뢰하면서도 공공고속도로부의 부패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필리핀의 일부 의원과 부서의 관리들은 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한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원은 프로젝트 금액을 초과한 계약자로부터 총 4억 3,200만 페소를 회수하라고 공공고속도로 사업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하원 의원들도 필리핀 건강보험공사 필헬스의 만연한 부패에 대해 듀크 보건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모랄레스 전 사장과 함께 형사고발을 권장했습니다. 10월 27일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와 좋은정부 및 공공책임성은 필헬스 불법 기금과 관련 형사고발을 권장하는 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수개월 동안 진행된 별도의 조사에서 필헬스 관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동안 환급 메커니즘에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듀크 장관에 면죄부를 주었음에 불구하고 상하원이 고발한 이유는 듀크 장관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필헬스 사장을 역임했으며 필헬스가 보건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대학교 옥타 연구소는 높은 일일 확진율과 전염률, 병원, 점유율을 기준으로 전국의 18개 지방정부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27일 언론에 공개된 지방정부는 수도권에서는 파사이, 마카티, 파식, 만달루용이었으며 루존 지역에서는 바기오, 벵겟 이또곤, 라구나 깔람바, 리자르 앙고노, 까인타, 따이따이, 쾌존의 루세나, 이사벨라의 일라간 바탕가스였으며 비사야에서는 일로일로, 산카를로스시,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다바오시, 부뚜안시 등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옥타 연구소는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더 엄격한 봉쇄를 통한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연구하는 옥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의 증가로 인해 메트로 마닐라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향후 2주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옥타 연구소는 적십자사의 검사 중단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옥타 연구소는 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검사 시설이 없으면 지방정부가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격리 및 접촉 프로그램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검사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속히 적십자사가 검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미국 달러의 약세는 필리핀과 부채 상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 인한 수익 감소로 인해 2021년 부채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장기적인 달러 약세의 시나리오를 조사한 연구 노트에서 무디스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가 총 부채의 3분의 1 이상을 약한 달러로부터 상당한 절감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페소는 주로 약한 경제로 뒷받침되는 세계 최고의 통화 중 하나로 지금까지 미국 달러 대비 4%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낮은 수입으로 인해 달러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세입 대비 국가의 총 이자 지급 비율은 14%이며 국내 총 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6월 기준 48.1%입니다. 필리핀 페소는 26일 필리핀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감소시키고 다음 달까지 백신 이용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리핀 은행협회 자료에 따르면 페소는 월요일 달러에 대비 48.395로 마감했으며 금요일 48.48페소 마감해서 8.5산테보 상승했습니다. 페소화는 월요일 장에서 달러당 48.42페소로 개장했으며 이는 당일 가장 약세를 보인 수치입니다. 이 중 최고는 달러 대비 48.36페소였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일부 관광지에 대한 관광이 재개되면서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방법에 대해 가격 경쟁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면 여행이 모두에게 저렴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부는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 방법의 가격 상한을 부과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기호 씨는 지난 10월 관광객들에게 도시를 개방하면서 모든 관광객에게 약 1000페소의 비용으로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카이는 48시간 이전에 PCR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4,000에서 12,000페소까지 지출되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보건부는 공인 검사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부약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교통부는 필리핀 항만청과 코스모텍 필리핀이 함께 개발한 연락처 추적 앱을 전국 4개 공항에서 10월 28일부터 시범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합되는 QR코드 앱인 트라제는 필리핀 민간항공당국, 마닐라 국제공항당국, 민간항공위원회와 같은 교통부의 항공 및 공항 부분에 속한 기관의
연락처 추적을 자동화합니다. 연락처 추적 앱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세부 막탄공항, 클락 국제공항, 다바오 국제공항에서 시범 실시되며 11월 28일까지 전국 공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4개 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휴대전화에 앱을 다운로드하고 공항으로 이동하기 전에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기타 모바일 기기가 없는 승객은 등록 지원을 위해 공항의 말라스킷 헬프데스크를 방문하여 고유한 QR코드를 받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앱을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전국의 모든 교통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공항에 지정된 구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코비드19 양성 환자가 확인된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 개인에게 앱 내 알림이 전송되어 즉시 자가격리 절차 및 기타 건강 및 위생 예방 조치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국적으로 거부되는 트라제는 개인, 시설, 물류 및 기차, 선박, 비행기, 지프니, 택시, 심지어 트라이시클과 같은 운송 시스템을 추적할 수 있는 완전한 모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1월부터 10월까지 도착 비자를 받고 예정된 출국일에 출국하지 못한 2,736명의 중국인들에 대해 출국 명령을 내렸다고 이민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규칙에 따라 도착 비자는 체류 기간을 30일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장은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항공편이 취소된 후 일부 중국인들이 출발할 수 없었지만 충분한 근거 없이 머물렀던 중국인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3년 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착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하지 않고 30일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모란테 국장은 중국 전체 방문객의 5%가 도착 비자라고 전하면서 1월에 중국 여행객을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 비자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바오 사라 시장은 10월 29일부터 11월까지 도시 전체를 폐쇄하기 위한 시행 지침을 10월 28일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는 거짓이며 다바오시 전체를 폐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 시장은 26일 현재 다바오시가 82채의 주택과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시 정부의 발표는 공식 계정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고 대중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다바오시는 통행금지 및 주류 판매를 금지했으며 12월 31일까지 비필수 활동에 대한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태풍 퀸타가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0k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채 많은 비를 뿌리며 서쪽으로 횡단한 태풍으로 홍수와 주택 붕괴로 최소 3명의 목숨을 잃고 어민 등 13명이 실종돼 당국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정전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12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필리핀 해역을 벗어나 베트남으로 향하는 태풍으로 베트남은 저지대 주민 120만 명의 대피를 준비하는 등 피해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바탕가스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재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태풍이 바탕가스를 지나면서 태풍 길목에 위치한 골프장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리빠에 위치한 말라라얏 골프장은 많은 나무들이 바람에 넘어졌으며 깔라타칸 골프장과 서밋 포인트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말라라얏은 골프장 정리를 위해 27일과 28일 휴장을 결정했으며 서밋 포인트는 오전에 청소를 마치고 오후에 개장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0월 27일 오후 4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24명이 증가해 총 37만 3,144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네그로스 오시덴탈 115명, 까비떼 76명, 벵겟 72명, 쾌존시 67명, 라구나 65명이었습니다. 19,677명이 검사를 받아 1,473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확진율은 7.5%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4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053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89%였습니다. 또한 오늘 353명이 회복되어 32만 8,602명이 회복되어 전체 회복률은
88.1%였습니다. 전체 152개 실험실 중 137개 실험실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375 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6원 62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31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태풍 귄따가 서쪽으로 물러나면서 동쪽에서 새로운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향후 48시간 내로 태풍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목요일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며 유출은 5시 50분, 일몰은 5시 29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